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동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눠준 프린트 유인물에 보게 되면 운동량을 뭐라고 했냐면 물체의 운동 세기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운동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페이지에 보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하는 정도 또는 비슷한 말로 운동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 법칙 할 때 코끼리가 등장을 했었죠. 코끼리, 그 다음에 다람쥐도 있었죠. 근데 코끼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부딪힐 겁니다. 미식축구 선수가 나한테 와서 막 보디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코끼리가 저한테 5m/s로 쿵쿵쿵쿵쿵 달려와가지고 살짝만 부딪혀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으아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날아가겠죠. 저 멀리 날아갈 거고, 다람쥐 같은 경우 똑같이 5m/s로 달려와서 저한테 쿵 부딪혔어요. 다람쥐가 같은 속도로. 다람쥐가 부딪혔을 때는 그당 그래 이게 뭔가 충격을 줬구나 하겠지만, 코끼리 같은 경우가 저한테 부딪히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아프잖아요. 거의 코끼리하고 다람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코끼리가 다람쥐보다 훨씬 더 질량이 많이 나가겠죠. 코끼리의 질량과 다람쥐의 질량을 하게 되면 코끼리의 질량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이때 운동하는 정도, 운동한 세기, 또는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런 거를 또 운동 효과라고도 표현했거든요. 운동 효과? 우리 운동량이라는 걸 정의할 때 뭐 운동의 세기, 운동한 정도, 운동 효과 이런 건데, 어떠한 요소와 관련성이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운동하는 효과, 운동량이 질량하고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거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질량. 요게 하나의 요소고요. 두 번째, 이번엔 코끼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지금 5m/s로 달려와서 저한테 부딪힐 때는 엄청나게 아프다 그랬잖아요. 코끼리가 아주 살근살근 콩콩콩 이렇게 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0.001m/s.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주 느린 속도로 와서 저한테 코로 이렇게 콕 이렇게 찌르게 된다 그러면 저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충격을 많이 받을까요? 요거에 비해서는 충격이 거의 없겠죠. 같은 코끼리였는데 왜 이때는 아프고 이때는 아프지 않을까? 즉 속도하고도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속도 또는 속력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효과를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운동량을 표현하는데, 이제 운동량 바로 이제 쓰도록 할게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대문자 P를 쓰지만 물리에서 기호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은 웬만해서는 그냥 이제 운동량이라고 적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운동량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눠준 프린트물에도 있긴 하지만 요거를 방금 요 두 가지 요소를 곱하면 됩니다.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 된다. 운동 효과이다.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운동량.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운동량의 단위도 있겠죠. 단위 같은 경우는 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보통 물리에서는 기준으로 쓰고요. 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크 이렇게 표현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계산하는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운동량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충격량이 되는데, 충격량. 거기 나눠준 유인물에 보게 되면 충격량, 물체에 가한 충격의 양이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때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였죠? 지난 시간에 변화량이라는 거 많이 나왔는데 뭐 델타 기호를 쓴다고 했었던 거고, 속도할 때도 가속도 할 때도 있었죠. 요 델타라고 하는 변화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값이죠. 그런데 지금 모의 변화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거를 한번 표현한다 그러면 충격량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위에서 좀 전에 MV 값이라고 했습니다. MV 값. 그거의 변화량이니까 요게 델타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풀이해서 쓴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MV 프라임 나중 속도가 되는 거죠. 뭔가 어떤 물체에다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뭔가 속력이 변화해요. 그때 나중 속력을 질량에다 곱한 값이 나중 운동량 값이 되겠죠. 그럼 왜 질량은 변하지 않느냐? 물리원에서 또 고등 과정에서는 뭔가 충격을 줘도 질량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가서 뭔가 신소재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물체를 다루게 될 때 충격을 받으면 질량도 아주 미세하게 나면 변하거든요. 그건 이제 대학교 갔을 때 다루는 내용이니까 물리원 고등과정에서는 질량은 뭔가 속력이 변하든 충격을 가하든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운동량 값 빼기 처음 운동량 값이니까 속도의 처음 값이죠. 처음 값은 보통 제로로 표현하죠. 그래서 질량을 묶어내게 된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걸 한 번 더 쓰게 된다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니까 여기서 큰 차이는 없는데 속도의 변화량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 방법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계산할 때 있다가 예제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 거고요.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충격량은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충격량.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법칙 할 때 F는 ma라고 해서 가속도 법칙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턴이 얘기했던 거죠. 이 질량 그대로 있고 이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이 가속도의 정의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왼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FT는 M 델타 V라고 하는 M 델타 V 이렇게도 지금 충격량의 표현 방법으로 뭔가 변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건데 이 충격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M 델타 V가 뭐하고도 같냐? FT하고도 같다. FT. 그래서 충격량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격량의 단위는 FT라고 하는 거는 뉴턴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뉴턴 세크. 그 다음에 요거의 충격량의 단위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마찬가지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뭐 일단 단위는 요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간단하긴 하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언급한다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다.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질량이 변하지 않고 속도가 변화량만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했더니만 FT로도 표현이 되더라. 이 세 가지를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예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눠준 프린트를 보게 된다 그러면 뭐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오른쪽에 있는 거 동일한 거니까 그냥 이것만 설명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 속도를
10m/s라고 할게요. 10m/s. 그 다음에 이 물체를 4kg짜리 힘을 가했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가했는지 모르고 10초 뒤에 봤더니만 이 녀석의 속력이 뭐 15m/s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먼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운동량. 방금 전에 운동량 했을 때 운동량 P는 뭐지? 운동량. 아이씨, 또 안 나와. 운동량 P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인 거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게 되면 얘 운동량 값은 40이 될 겁니다. 40. 그러면은 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얘 마찬가지 4kg이겠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하니까 얘 운동량은 60입니다. 어렵지 않죠? MV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무슨 뜻이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할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값이 얼마예요? 60. 처음 운동량 값이 얼마예요? 40. 해서 빼면은 20. 혹시나 단위를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충격량 킬로그램 미터/세크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물체에 작용한 힘은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힘을 가했던 건가, 10초 동안 얼마만큼의 힘을 꾸준하게 가했느냐라고 되는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어떤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FT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요거랑 동일하다, 20이었다라는 거를 방금 구했죠. 그런데 힘을 몇 초 동안 가했대요? 10초 동안. 그래서 F 곱하기 10 해서 요게 20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F는 몇 뉴턴? 2뉴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한 예제 문제니까 표기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힘 시간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시간 첫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꼭 두 가지를 해보셔라 라고 했죠. 면적이랑 기울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꼭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크게 뭔가 활용되진 않고 면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뭐 2kg짜리가 정지되는데 뭐 마찰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어쨌든 이쪽으로 일정하게 힘을 10N을 쭉 주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운동량이든 충격량이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면적의 의미가 뭘까? 뭐 5초까지의 면적을 한번 표현한다 그러면 요 부분이 되겠죠. 뭐 X축, Y축, 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상의 선을 구해가지고 면적이 나타나는데,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면적의 의미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지 면적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로가 갖는 의미, 시간이죠. 시간, t. 세로가 의미하는 거, 힘. 즉, 힘 곱하기 시간은 ft. 얘가 무엇인가요? 충격량이죠. 충격량. 좀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된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FT. 두 번째, 그러면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요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면적 곱하면 5 곱하기 10 하면 얘가 얼마야? 50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50.
안 어렵죠. 세 번째. 5초 후 물체의 속력은 5초 후 물체의 속력은 또는 속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력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등가속도 운동을 구하셔도 됩니다. 힘이 일정하니까 F는 ma, 질량도 나와 있으니까 이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야?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처음 속력은 제로겠네. 가속도가 얼마니까 5초 뒤에 뭐 등가속도 운동을 구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 v 처음에 정지되어 있고 이때 기울기가 뭐 F는 ma니까 힘 10에다가 질량 5 해서 가속도가 5가 되네. 그래서 여기가 5초일 때 얘가 얼마야? 뭐 2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0이고 기울기가 한 다음에 나중 속력이 뭐 25 이렇게 기울기가 5고 5초 걸렸으니까 25m/s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구해도 되지만 요거 F는 ma 뭐 공식도 나와야 되고 등가속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FT, 운동량, 충격량을 가지고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충격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었잖아요. m 델타 v 값이 방금 구한 충격량 FT 요거랑 같은데 요게 50이래. 요걸 한번 표현한다 그러면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50이라는 소리인 거죠. 요때 물체의 질량이 얼마예요? 1kg. 나중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5초일 때 나중 속력, 요 녀석을 구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이 얼마죠? 정지했었으니까 제로 넘어가게 되면 50. 따라서 나중 속력 5초일 때 속력은 25m/s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요걸 가지고도 속력에 관해서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것도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되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그래서 각 요소에다가 주어진 힌트를 구해서 값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도저히 잘 모르겠다. 난 등가속도 운동이 더 편하다.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시는 게 최우선이죠. 구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FT 그래프. 힘이 일정하지 않고 힘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 물체는 또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2m/s인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또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면적이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지금은 삼각형 모양이긴 하지만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의 의미가 시간 t, 세로의 의미가 힘 FT니까 어쨌든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충격량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러면 뭘 구하면 돼요? 이때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가로 5 곱하기 세로 10 하게 된다 그러면 25 충격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그럼 5초 후 물체의 속력은 얼마이냐? 5초 후 물체의 속력은 얼마이냐? 이때 충격량 이 값이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이 얼마죠? 질량이 2kg. 나중 속력, 5초일 때 속력, 제가 구하고 싶어하는 속력이죠. 처음 속력이 얼마예요? 2m/s이니까 2. 요 값이 25가 돼야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12.5가 v'-2 따라서 5초일 때 나중 속력은 14.5m/s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개념들만 잘 알고 있으면 뭐 기울기가 있던 처음 속력이 있던 해서 구한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봅시다.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해석이다 라고 해서 뭐 용어 자체가 뭐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두 개의 컵이 있는데 공중에 이제 정지된 상태고 이제 가만히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높이 아래에 방석이랑 콘크리트 이 두 개가 따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 방석에 떨어진 녀석은 깨지지 않고 콘크리트에 떨어진 녀석은 컵이 깨지게 되더라.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힘과 시간에 따라서 뭔가 그래프 값을 뭐 충격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개의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되어 있죠. 뭐 쉽게 말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보면 충돌 직전 두 컵의 질량과 속도가 같으면 얘 질량하고 얘 질량도 같을 거고 처음 속도가 같고요. 높이가 같으니까 둘 다 등가 속도 운동을 해서 같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요게 바닥에 도착을 했을 때 최종 속력 V'이라 그럴까요? 얘 V' 같은 물체이기도 하고 질량 차이 없어서 동시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높이니까 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얘 최종 속력도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mv가 운동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 m 델타 v라고 해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값을 뺀 값인 거죠. 그런데 질량이 지금 두 개가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도 같고 처음 속도도 같죠. 그럼 이 둘이 받는 충격량도 어떻게 될까요? 같은 충격을 받는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격량이 같은데 그 값을 지금 시간 힘 그래프로 나타내서 방석이 받는 충격량은 이러한 모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받는 충격량은 이러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충격량이 같으니까 이 방석의 면적하고 콘크리트의 면적이 어떨까요? 면적이 동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죠. 힘 시간이니까 충격량, 그래서 면적이 같아야 되더라 라는 거고,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어떠한 값으로 나타내냐면 힘 곱하기 t, 요 녀석이 충격량이었죠. 또 그런데 이때 방석에 떨어지는 녀석은 충격을 받을 때 이 방석은 뭔가 쿠션 작용을 하잖아요. 요게 와가지고 요 컵이 정지할 때까지 이 방석이 약간씩 힘을 접촉 시간이 길어진다고 표현하거든요. 접촉 시간이 힘을 가하는, 얘가 와서 딱 가해서 이 컵이 뭔가 정지할 때까지 가해주는 요 힘이 접촉 시간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요때 이 컵한테 가할 수 있는 힘 값이 충격량을 일정하니까 가해주는 힘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때 요 작용하는 힘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 방석에 떨어지는 컵은 깨지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방석에 작용하는 충격량에서 중간 평균 값을 요게 있는 값이 이때 작용하는 힘, 충격력이라고도 하거든요. 충격력. 요 녀석이 충격력이에요.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라고도 표현해요. 평균 힘. 충격량을 FT로도 표현하는데 이때 요 F를 충격력, 평균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정도 값이 되겠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와서 속력이 제로가 돼서 뭔가 이 충격량을 다 전달할 때까지 요 콘크리트는 딱 오자마자 바로 정지를 하죠. 방석처럼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딱 접촉하자마자 바로 속력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접촉 시간, 즉 이 컵한테 가하는 요 힘이 접촉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러면 이 컵 자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커진다는 거죠. 이만큼 평균 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컵은 요때 콘크리트에 떨어진 컵은 깨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두 개의 컵이 정지되어 있고 같은 높이고 같은 등가속도로 떨어져고 나중 속력도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다. 그런데 충격량이 같은데 방석 같은 경우는 그 충격량을 방석한테 전달해 줄 때의 접촉 시간이 길더라. 그러니까 이 컵이 받는 힘은 작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평균 힘은 작아서 컵이 깨지지 않게 되는 거고, 충격량이 같은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 컵이 얘한테 전달할 때 접촉 시간이 상당히 짧게 속력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전달하는 힘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충격력이 커지게 되더라. 평균 힘이 커지더라. 그래서 컵이 깨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세 개의 문장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운동량 보존 법칙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눠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상황 1 해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교과서 38페이지에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상당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책을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 A 질량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체 B의 질량도 모르니까 그냥 MA, MB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속력이 있는데 충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의 속력이 빨라야 될까요? A의 속력이 B보다 빨라야 쫓아가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의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딱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 A라고 하는 물체가 B한테 무엇을 가하는 거냐면, A가 B한테 충격을 가했으니까 얘한테 이쪽 방향으로, B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힘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A가 B한테 힘을 가했으니까 접촉될 때 이 B도 A한테 무엇을 가하게 되느냐, 반대 방향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을 가하게 되겠죠. 이때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방향은 반대이고 같은 힘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둘이 접촉되어 있는 시간 동안 힘을 가한 거잖아요. 그때 접촉되어 있는 시간을 T초라고 할게요. T초. 그러면 A가 B한테 힘을 T초 동안 가했다 그러면은 B도 A한테 T초 동안 힘을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A가 B한테 가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이 FT가 뭐냐면 충격량이 되겠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한 힘을 그냥 FA라고 하고 B가 가한 힘을 FB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책에서는 요게 이제 방향까지 표기를 해서 왼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구나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표시를 한 거죠. 요거 안 하고 뭔가 수식으로 인해서 뭐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요거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가 B한테 가한 힘에다가 요 시간 T, 그 다음에 B가 A한테 가한 힘 요거 해서 이 둘의 충격량이 같더라. 둘 다 충격량이죠. 충격량을 여기다 쓸게요. A가 B한테 가한 충격량하고 B가 A한테 가한 충격량이 동일하다. 이 충격량을 또 뭘로도 표현할 수 있느냐, 질량에다가 M 델타 V, 이것도 한 번 더 쓸까요? A니까 A의 질량에다가 뭐 델타 V, A의 속력 변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M, B의 질량에다가 뭐 B의 속력 변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요걸 한번 빨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
VA의 프라임, VA의 처음 속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P VB 프라임 마이너스 VB의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제로는 안 해도 상관없겠다. 지금 A의 처음 속도, B의 처음 속도고요. 충격을 받았더니만 A의 속력이 변하고 B의 속력이 변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누가 더 빠를까요? B의 속력이 더 빨라야 되죠. 만약 A의 속력이 빠르면 요거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A는 속력이 느려질 거고 B는 속력이 빨라질 거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충격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요거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여기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하고 요 녀석을 왼쪽으로 넘겨서 좀 이쁘게 정리를 해서 적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을 왼쪽으로 적게요. 여기다가 MA, VA 하나의 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요 풀이 과정을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씩만 적어보고 요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보게 된다 그러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처음 속도를 곱했어요.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하게 되면 요게 뭐죠? 운동량 값이죠. 얘 운동량 값 MAVA에서 충돌 전 A의 운동량 값입니다. 요 녀석은 MBVB니까 충돌 전 B의 운동량 값인 거죠. 그거를 합한 값이랑, 그 다음에 MAVA 프라임은 충돌 후 A의 운동량 값, 그 다음에 요거는 충돌 후 B의 운동량 값, 더한 값이랑 어떻다? 같다. 정리를 한다 그러면 충돌 전 전체의 운동량 값이랑 충돌 후 전체의 운동량 값이 어떻게 되더라? 같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라는 뜻인 거죠. 요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연산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한번 해봤으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것만 하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나눠준 프린트 아래쪽에 상황 2, 상황 3이 있어서 요거 빠르기만 하고, 교과서 39페이지에 커다랗게 예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숫자를 대입을 해서 바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상황 2 해서 충돌 후 두 물체가 붙어서 운동할 때 숫자를 대입하면 더 간단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호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전 전체의 운동량 값이랑 충돌 후 전체의 운동량 값이 같다.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근데 지금 충돌 후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구장 가서 당구 치게 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 값은 MA, 여기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죠. MA, VA. 더한 값이 MB, VB. 요 값이 무엇이랑 같아야 되더라? 충돌 후 운동량 값이 같다니까 질량을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얘의 질량, 얘의 질량, 얘의 속력, 얘의 속력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이고요. 상황 3 볼게요. 상황 3. 하나의 커다란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데 폭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는데요. 가만히 있던 폭탄이 뻥 터져서
두 개의 뭔가 파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 운동량값 얼마일까요? 충돌 전 운동량 또는 폭발 전 운동량. 정지에 있었으니까 얘 운동량 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 운동량 값 mv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 왼쪽 방향이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숨겨져 있는 거죠. 마이너스 ma va의 프라임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mb vb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질량이나 속력 하나를 두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교과서 39페이지에 보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로 나와 있고 풀이 과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배운 걸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kg짜리랑 4kg짜리가 이제 마주치고 요게 처음 속도가 주어져 있고 충돌 후에는 방향이 반대인데 요때 비의 속력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 거죠.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전 전체 운동량과 충돌 후 전체 운동량 값이 같으니까 A의 운동량 값 MA 8 위에다 쓸게요. 8 더하기 요거는 MA니까 아니 MV8 더하기 얘는 MV에서 10인데 여기 지금 왼쪽 방향이잖아요. 왼쪽 방향에서 여기 속력이 마이너스가 숨겨져 있다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충돌 후 전체 운동량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운동량 값 A인데 8이죠. 근데 방향이 왼쪽이잖아요.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8 더하기 MV 그래서 4V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4V 넘어가게 되면 4V는 4. 따라서 B의 속력은 1m/s.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얘가 플러스 값이니까 이 물체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그림으로도 알 수 있고 수식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오른쪽 1m/s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했고요.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갈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